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일부 이슈 다이브로 시작합니다. 이슈 다이브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박진영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 비평가 박진영입니다. 비평가. 저 혼자 비평가 하기로 했어요. 네, 단순 평론가가 아니다. 좀 더 크리티컬하게 날카롭게. 예. 더 못되게 하려고. 틱틱거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학 박사 정민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좋습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장윤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 왈. 장윤비는 너무 착한 척한다. 네, 마상 마음에 상처를 근데 실제 입었어요. 착하신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착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여기까지 많이 나겠죠. 안 돼요. 그럼 진짜 절단 납니다. 예. 자, 오늘도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우리 뉴스다이브를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 나가지 마세요. 자꾸 있다가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 계속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뉴스 개수들도 많고 또 주목해야 될 뉴스들도 많은데 먼저 그 시간 순서대로 좀 보자면 오늘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이야 뭐 이 12조 조금 더 되는 추경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한미 통상협상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네. 연설 끝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헌법 지켜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은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연예계 용어로는 낄끼빠빠 아닙니까? 연예계 용어입니까? 예능할 때 보면 낄 때 예.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야기인데 우원식 의장님은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걸 당신은 위반했다. 헌법 위반이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이제 경고를 내린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총리 그동안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예. 관리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이것조차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는 함의적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입장 정리를 하면 될 텐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박사님은 그 오늘 장면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장이 간만에 해야 할 일을 잘 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쾌감과는 별도로 그럼 당장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좀 이제는 진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서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니 그렇게 대놓고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는데도 괜찮다라고 봐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출마의 명분이 된다. 아니 나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역풍? 어디서 무슨 바람이 또 불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탄핵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말씀하신 대로 평소와 같은 모습.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죄송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몹시 자연스러웠어요. 네. 자, 오늘 그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언급해봤고,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이제 원고를 주는데 전부 뭐 법정 관련된 얘기예요. 네. 네. 요새 법 배운 사람들은 좀 고단하겠습니다. 근데 또 새로 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요? 헌법재판 절차는 또 변호사들이 많이 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저희도 맞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고 이렇구나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러면서 또 말씀드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어요. 그랬더라고요. 예, 뇌물죄로. 예. 그러니까 사위가 부당하게 취업했고 거기서 월급 받았으니까 네. 그 월급을 받은 만큼 원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활비 줘야 되는데 네, 그거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건 뇌물이다. 그렇죠. 제3자 이 뇌물이라는 취지잖아요. 거죠. 그거죠. 딱. 그런데 그렇게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이를테면 제3자 뇌물로 유죄가 된 판시를 찾아보면 일단 현안이 있어야 돼요. 예. 한 기업에.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인가가 어느 한 대기업에 현안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후지게 우리 이것 좀 들어주세요.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그냥 안다. 그러니까 폭넓게 인정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다니는 절인가에 10억인가 시주를
절유를 하게 시켜요. 절에. 네. 그러면 그 제3자한테 이익이 귀속하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또 뭐 성도고 신도고 이러면서 그 이익을 본인이 갖는 거고 현안도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게 어쨌든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 공소 사실을 보면 일단 사위가 이제 경제력이 좀 떨어져서 그 당시에 생활비 지원을 했는데 뭔가 취업을 하니까 생활비 상당액을 본인은 안 내도 되는 이득을 가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3자 뇌물인데 뇌물죄라는 건 이거는 고의범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청탁관계. 지금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갔다는 것과 관련한 뭔가의 묵시적 청탁이 있지 않았냐는 게 깔려야 되고 깔리는 것뿐만 아니라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대단히 느슨해요. 그 인과관계 이 두 점 사이가 너무 멀고 흐릿하단 말이에요. 저 공소유지가 될까?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최소한 사위의 청탁 그 취업과 관련해서는 뭔가 오가는 게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럼 뭔가 이 대가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니까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사위 청탁 그 취업을 부탁했구나. 근데 그런 사실관계들은 없어요. 시점도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이런 사안으로 소환하기가 상당히 검찰로서도 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과 논의 중이었고 논의하려면 답변 준비 중이었다. 이렇게 준비 중이었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맨땅에 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걸 합니다. 형사 기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한도 내에서 다오. 그러면 보고 최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그 과정 중에 갑자기 기소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벼락 기소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쓰더라고요. 벼락 기소란 말이 나온 그리고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어찌됐건 지금 대선을 한 달 남겨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욕보이기죠. 욕보이기. 예, 전직 대통령 욕보여서 이른바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서 통과되는 사람이 아하. 이 등극할 때 거기에 김 빼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요.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이걸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사건 이런 것도 갖다가 또 씹어 돌리고 할 겁니다. 제3자 뇌물. 씹어돌리고. 예, 진짜 기가 차는 게 이게 제가 100번 양보해서 한 뭐 100만 번 양보해서 취업 청탁 이 정도까지는 뭐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생활비 줄 거 안 줬으니까 생활비 줄 거 안 득이다. 주기 때문에 뇌물이다. 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저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건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니 FC 구단주가 광고비 유치하니까 그게 뇌물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전 대표가 얻은 거라고는 뭐 정치적으로 인기 많아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럼 저기 윤석열이 채권 원전 수주해가지고 인기 올라가면 그럼 채권으로부터 뇌물 받은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돌려서 얘기하자면 지금 앞서 그 네. 뭐 아까 뭐 공정위 예, 공정위원장 이렇게 막 돌리고 공정거래. 절에 시주하고 예. 절에 시주 그러자마자 난 건진법사 탁 떠올랐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거기 뭐 5천만짜리 관봉이 나왔다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 수사하거나 뭐 진행되는 얘기는 잘 없고 이게 딱 언제적 얘기입니까? 다 파가지고 오히려 이게 오픈하는 타이밍이 언론에 릴리즈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그죠? 제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좀 헛웃음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면 일단 기소 사실만 간략하게 다루는 기사도 많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검찰 측의 주장을 그대로 쫙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죠. 전 국민이 거의 생중계로 보다시피 현장 범죄의 진행을 봤잖아요. 내란 우리가 같은 경우, 예. 그걸 봤는데도 내란 우두머리는 풀려나서 지금 밖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언론은 그들을 정당한 의견의 한 축으로 대등하게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통 반반 해주잖아요. 내란범 반 얘기해주고 나머지 헌법을 수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또 반을 다뤄준단 말이죠. 근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어요. 그 왜 검찰 측 입장만 다 해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반은 해줘야지. 우리 언론이 그렇게 반반을 좋아하는데 왜 그 반은 또 안 해줄까요? 그다음에 그건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다. 바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검찰 중하위직 검사들은 다음 정부에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나의 직장을 어떻게 되는 이런 게 고민한다면 상층부들은 어차피 윤석열하고 같이 해먹을 거 다 해먹었으니까 시원하게 끝까지 해먹이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국민적 상식이나 지금 무엇이 중원디라고 해보면 네.
돌고 돌아 지금 이게 지금 할 얘기냐. 그리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손준성 검사 무죄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이건 또 언제적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나오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